여러분, 걸프전 기억나시나요? 기억난다면 아마 여러분은 40대 중년이겠군요. 걸프전은 1990년 8월부터 91년 2월까지 미국 주도의 연합군과 이라크 사이에 펼쳐진 전쟁이에요. 중동에서 전쟁 났으니까 유가가 얼마나 뛰어올랐겠어요. 순식간에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유가가 저렇게 뛰어올랐는데 물가가 멀쩡했을까요? 물가도 뛰어올랐죠. 하나 더. 이때는 아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 2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해 11월에는 중간 선거도 열렸죠. 어떠세요? 뭔가 딱 지금 우리 상황하고 교묘하게 겹치지 않나요?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예요. 당시 미국 주식시장을 보여드릴게요. 빨간 부분은 전쟁 기간, 회색 음영은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이때도 1년 내내 시장이 흘러내리다가 중간 선거가 끝나면서부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넘게 참 잘 가네요. 올해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올해 내내 절절매던 미국이 11월 이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펀드 매니저 출신 86번가 정광우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좀 질러도 될까요? 이제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이제는 바닥이 좀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선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선거가 있던 해가 가장 수익률이 미국 입장에서는 안 좋았었고요. 좋았던 경우는 그 대선이 있었던 해는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았던 때에는 선거가 없던 해였습니다. 없는 게 제일 좋구나. 누구도 뚜렷하게 이유는 말씀 못 해주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었을 때는 이제 그런 정책 불확실성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마침 또 중간 선거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장 수익률 좋았던 때가 선거 없는 해거든요. 네. 근데 선거 없는 해로 가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경우 빼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한 가지 경우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하는 경우. 왜냐하면은 대통령도 봐야 된다는 그쵸. 거고, 그랬을 때에 뭐 공화당이 그 상하원을 다 가져가더라도 결국에는 권력 분포로 봐서는 대통령은 민주당이니까 그렇죠. 스플릿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네네. 그 시장이 좀 재밌어요, 움직임이. 네.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딱 당선될 때, 그때가 친환경 각종 ETF들 몇몇 ETF들 보시면은 그날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에너지나 관련돼서 긴 정책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그 방향 자체가 완전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속도가 조금 다를 뿐이죠. 네네. 결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미국의 서부항의 배가 원래는 엄청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100척 이상이 기다렸거든요. 네네. 이제는 서너 척밖에, 그러니까 기다리는 배가 없어졌어요. 원래 렌트비는요 안 내립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 때도 렌트비는 하락을 안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것들이 일단은 올 것이다라고 빅텍 기업 중에서는 못 맞추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구조조정이나 감원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지표 중에 중요한 게 비용 지수가 있습니다.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혹시 어떤 거예요?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인건비.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2분기에는 살짝 내려왔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은 조금씩 내려오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거의 매번 중간 선거 전까지는 절절매던 시장이 선거가 끝나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보더라도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은 거의 찾았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이 다시 상하원을 장악하는 일만 없으면 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거대한 트렌드죠. 태양광이나 신재생이 선거 결과 때문에 갑자기 화석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월 이후 미국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